네, 사주 재테크.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용신을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우리 억부 용신을 살펴봤었는데 이번엔 통관 용신이라든지 조후 용신, 그리고 특별히 이 편고된 사주에 용신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볼 텐데요. 이번 시간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죠. 자, 이번엔 이제 조후용신입니다. 조후라고 하는 것은 한난 조습을 이제 맞춰주는 거예요. 차갑고 따뜻하고, 그렇죠? 건조하고 습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그걸 이제 저기 잘 맞춰가지고 편안한 조후를 갖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자, 자연 현상과의 관계는 오행을 목화토금수로 구분하는데 이거는 이제 동양에서 이런 것이고, 또 사원 소설, 뭐 삼원 소설 조금 말씀드렸어요. 이런 저기 목화토금수 오행이 어떻게 어우러져서 만물을 제대로 소생시키느냐를 통해서 한 사람의 명과 운을 해석하는 거죠. 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팔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운이라고 하는 것은 대운, 세운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조후는 차가운 사주를 가졌느냐, 더운 사주를 가졌느냐, 또 메마른 사주를 가졌느냐, 습기가 많은 사주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사주가 차갑다면 온기를 불어 넣어주고, 그죠? 더운 사주라면 더운 기운을 식혀주는 오행을 용신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가 너무 습하게 되면 이것을 말려줄 수 있는 오행, 뭐 예를 들면은 목이라든지, 그렇죠, 화라든지 이런 게 되겠고, 사주가 너무 건조하게 되면은 뭐 금이라든지 수라든지, 이런 걸 이제 보충해 넣어주는 그런 용신이 바로 조후 용신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조후의 예입니다. 수기운이 넘쳐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어렵잖아요. 수기운은 북쪽과 겨울을 의미하기 때문에 따뜻한 기운을 넣어주는 것은 목과 화, 이런 걸 용신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죠? 물론 또 토도 가능하죠. 화기운이 넘쳐나게 되면, 화기운은 남쪽과 여름이기 때문에 화기운을 다스릴 수 있는 토는 화생토니까 설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금수 이런 것들 용신으로 삼게 되는데, 이것도 물론 마찬가지로 용신이기 때문에 조후를 통해서 사주의 균형을 잡아준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명도 사례를 보죠. 신사년, 경자월, 신축일, 그 다음에 신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보면은 이 금이 한겨울에 태어났어요. 그죠? 저기 동짓달에.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냉합니다. 냉하니까 결국은 요 사화, 이런 게 이제 금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요 저기 이 사화라든지 묘목 이런 것들이 저기 용신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사화를 아마 저기 용신으로 잡아야 될 거예요. 너무 차니까. 그러니까 화가 용신 운이니까 화가 쭉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대운이 이어지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이 조후를 맞춰주는 용신이 되겠고, 통관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의 상생 구조를 만들어주는 오행을 용신을 바로 이제 통관 용신이라고 해요. 그렇죠? 사주는 오행의 유통이 원활하게 구성이 된 경우에 좋게 보는 거죠. 다 극한 관계에 있으면은 삶이 탁탁 끊어지잖아요. 그죠? 어떤 사주는 서로 상생의 구조보다는 상극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상생 구조로 만들어주는 것을 통관용신이라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주가 목과 금으로만 이루어졌어요. 금극목이잖아요. 그죠? 금극목. 그죠? 이럴 때 그러면 저기 이 금이 목을 저기 공격하려고 하고 있고, 또 목이 아주 강하면 금이 부러져 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금생수, 수생목. 그러니까 이제 수를 용신으로 삼으면 되겠죠. 그게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 바로 이 통관용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죠.
자, 임신, 임자, 무인, 그 다음에 개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 토국수에다가 금극목에다가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저기 이 통관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그렇죠? 목 저기 이 수생목, 그렇죠? 목생화, 화생토 이런 식의 저기 이 구조를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럴 때는 용신이라고 하는 것이 화가 빠져 있으니까 화를 넣어주면은 오행이 모두 다 융통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기 융통을 시켜줄 수 있는 화를 용신으로 쓰면 33대운부터 시작해서 쭉 가게 되고, 목생하니까 목이 화용신을 도와주는 이제 희신. 희신과 용신운으로 쭉 이어지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운기가 잘 버텨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대만의 명리학자 송영성은 억부도 있고 조후도 있고 통관도 있고 어떻게 하냐, 10점 만점으로 보면은 억부용신을 5점을 주고 조후용신을 3점을 주고 통관용신을 2점을 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억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조후고 통관이고 이렇게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사주 중에서 특별히 편고된 한쪽으로 치우친 사주도 있어요. 화가 굉장히 강하다든지 목이 강하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자, 편고된 사주는 사주 중에서 특별히 하나의 오행으로 치우친 사주를 이야기해요. 이럴 때는 용신에 대한 개념을 변화시켜 줘야 돼요. 이 동양학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균형을 잡아주는 것도 있지만 한쪽이 너무 강하면 강한 쪽을 따라가라,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나치 강한데 그것을 통제하려고 들다 보면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강한 오행을 따라가는 것을 용신으로 쓰자,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지나치게 강할 때는 목을 용신으로, 수를 시신으로, 화가 지나치게 강할 때는 화를 용신으로, 목을 시신으로, 토가 지나치게 강할 때는 토를 용신으로, 화를 시신으로, 금이 강하면 금을 용신, 토생금이니까 토를 시신, 수가 강하면 수를 용신으로, 금을 시신으로 보자. 이게 바로 이제 편고된 거예요. 목이 굉장히 지나친 경우는 이제 종왕격이라고 해서, 그래서 뭐 목이 아주 강할 때 화가 강한 것을 뭐 염상격, 그 다음에 금이 강하면 종역격, 수가 강하면은 윤학격, 뭐 이런 식의 이름을 이제 붙여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보죠. 이 사주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사주예요. 기사년, 그렇죠? 병인월, 그리고 병오일, 그다음에 개사 시예요. 이게 화가 몇 개입니까? 화가 벌써 기본적으로 5개에다가 인호술까지 되니까 이거는 뭐 실제로는 화가 6개인 거예요. 6개. 이럴 때는 용신을 뭐로 봐야 되냐? 화로 봐야 한다. 화로 쭉 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런 사주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수극화잖아요. 수극화인데 오히려 이 개수가 지금 말라붙게 생겼어요. 화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요런 게 이제 병약용신이라고 해요. 병약용신. 요거는 나중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이 장기 내지는 신체 부위가 이게 좀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 같은 경우에는 신장, 방광, 그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 이런 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너무 펄펄펄 끓는 불 위에 물방울 턱 들어오면 칙 하고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주를 딱 보게 되면 화를 쫓아가되
건강에 굉장히 유의해야 한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명조를 통해서 용신을 찾는데 가장 간단하게 용신을 찾는 방법은 이제 제 생각인데 사주에 없는 글자를 용신으로 보자. 보자. 그죠? 근데 금이 일간인 경우에는 화는 가급적이면 피해라. 화급금이 녹아버리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만 저기 제외하면 그거 사주에 4개 글자 이상 같은 글자가 있는 경우에 그 글자를 따라가자. 이게 이제 예, 우리가 저기 이야기하는 종왕격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자, 실제로 한번 찾아보죠. 이것도 제가 이제 그 사주를 계속 보여드리는 사주입니다. 갑진년, 무진월, 이민일, 이민시 이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보면은 요거는 신약한 사주죠. 신약한 사주니까 인성이나 아니면 비겁을 저기 따져줘야 되는데 투출된 게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화도 없고 금도 없는데 금도 없는데 근데 지금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저거잖아요. 그 신약한 사주니까 금을 일단 용신으로 보자. 그러면 금이 이제 14세부터 쭉 이어져 오니까 이건 이제 용신을 이렇게 찾아서 가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렇죠? 그 이제 이야기 나와 있는 거죠. 사주천간에 나타나는 임술 용신으로 그 금기운인 인성을 희신으로 봐야 한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금기운이 올 때가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금수운으로 쭉 이어지니까 이 사주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저기 잡으면 그러면 이렇게 용신을 찾아보고 하는 그런 저기 이 연습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용신을 찾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는 용신을 배제하고 사주를 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용신에 대해서는 깊게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걸러가면서 보도록 하시죠. 자, 용신 어려운 부분이었었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